첫 번째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남자입니다. 평소에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살아가다 보면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을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좀 많이 나약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그런 부정적이고 좀 나의 활기를 빼앗는 그런 감정들을 이제 겪더라도 기분 전환을 좀 빨리 하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잡을 수 있는 그렇게 감정 조절에 이제 성숙한 그런 남자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무의식적으로 매력이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것을 드러낼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평탄하게 어울려서 살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여자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성격을 가진 감정 컨트롤에 능한 사람을 좀 멋있고 그리고 어른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항상 자기 관리를 성실하게 놓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관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동기부여도 안 되고 매사에 그냥 무력감이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과 약간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관리 부분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도태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당장 뭔가 성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관리, 체력관리, 외모관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선에서 꾸준히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가 아무래도 쉬워지죠. 자기 관리가 되어 있을 때와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자기 관리를 마치 연예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관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호감 있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를 다듬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능적으로 뛰어난 여자들은 그 부분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매력도 느끼지만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신뢰가는 사람. 말에서 과한 과장이 없어야 하고요. 한번 말을 꺼냈으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으로 반드시 저 사람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일상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항상 불일치하거나 좀 미덥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너무 자신을 과장했다거나 일단 말부터 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여자들이 또 몇 번만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단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신뢰가 가는구나. 믿음이 간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줄어들고 신뢰가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 부분도 여자에게 안정감과 존경심을 그 상대에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약간 다리가 아파가지고 구부리고 찍고 있느라 조금 흔들리는데, 자, 다음 네 번째는요. 적당히 알뜰하고 검소하지만 인색하지 않고 따뜻하며 때로는 로맨틱한 사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계산적으로 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의 마음, 진심 이런 것이 혹시 단편적으로 단적으로 일시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당연히 갖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해 보여서는 조금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그 사람이 본연에 갖고 있는 그런 원래 생활에서 뛰어넘는 그 원래 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과한 그런 소비를 해서도 안 되고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도 매력이 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 그 관계, 그 연인 관계가 그리고 알아가는 관계에서 적당한 지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서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색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끼는 것은 자기 이제 선에서 아끼되 그 사람과 있을 때는 좀 유연한 그런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없는데도 있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충분히 자신에게는 많이 쓰면서도 여자들을 만날 때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그게 보여집니다. 인색하다는 것이 여자에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데 무리해서 잘해주는 것도 이 사람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미덥지 않은 그런 암시를 주게 되죠. 없으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를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사람과 나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즐겁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자신에게 해롭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자, 제가 네 번째까지 한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품격을 올려주는 정말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한순간에 추락시킬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그 품격을 예상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겉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좋은 시계를 차고 있고 멋있게 자신을 꾸미고 있어도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느껴진다 싶으면 여자 쪽에서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좀 대화가 이렇게 즐겁다는 느낌보다 그냥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가치관까지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의 인성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추측하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계속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성격도 이렇겠구나. 이 사람의 됨됨이는 뭐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만 일부러 이제 연기를 해서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적인 말도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만 보더라도 대화를 할 때 항상 대화 소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꺼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대화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친하기 때문에 혹은 그 관계가 굉장히 좀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연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그 언어 습관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단점 위주로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부정적인 것에 많이 마음이 지금 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냥 좀 묻어둘 수 있는 것 그냥 좋게 바라봐주고 꼭 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꼭 굳이 말을 꺼내서 오히려 말을 꺼낸 그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그 배려가 있다는 거고 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품는 이해심과 배려심 그리고 사회적인 지능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하고 사람들 속에서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맞춰주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굉장히 없어지고 내 감정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그것으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남자들은 더군다나 친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형을 좋아하고 동생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도 컨트롤 못하고 가정도 이렇게 신경을 못 쓰면서 밖에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너무 바깥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득,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성취 이런 것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생계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났을 때조차 사람들에 의해 너무 자신의 줏대가 왔다 갔다 하고 모두 이 모든 감정과 에너지, 시간이 밖에다가 이렇게 투자가 되면
가정에서 남자가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좀 안정감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이 개인의 시간은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좀 집돌이 같은 그런 성향의 남자를 참 좋아합니다. 일단 가정이 우선이고 가정을 돌보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리드할 때도 이 가족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리드하고 가족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어떤 결정도 하게 되죠. 그렇게 가정적인 따뜻함과 책임감이 있는 것을 우리 여자들은 은연중에 다 알기 때문에 가정적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 조율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일 때도 행복할 수 있어야지만이 함께였을 때 그 행복감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결핍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다른 곳에서 계속 찾고 구하고 이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만족감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 행복하지 않은 감정 상태로 인해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게까지 그런 것들, 그런 에너지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과 가정을 헤쳐나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선에서 소소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찾아가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즉 작은 것에도 스스로 행복을 찾는 그런 남자들은 함께 했을 때도 그 미래가 굉장히 작은 것들로 인해서도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항상 이 환경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이 모든 상황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불만 섞인 그런 투정, 불만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단점들에 너무 자기의 시각과 생각이 가 있으면 이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자신이 안 갖고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그 감정이 악순환으로 이제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상황이 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함께 했을 때 여자 역시 행복함을 느낄 기회가 없겠죠. 이 사람이 늘 우울하고 늘 불만이고 늘 자신에게 없는 것만 갈구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성취하려는 의욕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가진 것에 만족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최소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작게나마
그것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무엇 하나라도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좀 더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진취적인 책임감, 근성,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 느껴지는 남자는 아무리 멋있고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도 남자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내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만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물론 나에게 기댈 때도 있고 힘들면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들을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좀 기대고 싶어하고 내 든든한 울타리가 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남자도 한없이 강인할 수만은 없으니까 때로는 이 여자의 모성애로 그런 부분을 포용을 해주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야로 봤을 때 남자가 좀 근성 있고 책임감 있게 이 가정과 우리 관계를 끌어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지만이